야, 오늘은 정말 제가 진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는 컨텐츠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 댓글창을 보고 같이 읽으면서 하고 싶다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인물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시 30분이어서요. 여러분 이야기를 진행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꼭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사진도 잘 띄우면서 해볼 거예요. 자, 어린 시절. 자,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여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오랜 세월 우리를 이렇게 쫀득하게 해준 그런 작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추리소설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거서 크리스티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읽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은 다 검색을 해보니까 애거서 크리스티라고 네 다들 읽으셔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리소설 좋아하시죠? 맞아요. 아가사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 애거서라고 하니까 저도 애거서 크리스티로 하도록 할게요. 저도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 또 관련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소설들도 좋지만 이렇게 고전 추리 소설만의 독특한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읽으면서 범인은 누구야? 하고 함께 추리에 빠졌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도대체 이 작가분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매력적인 추리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명탐정 코난에서 아가사라고 아직도 칭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본식으로 아가사라고 많이 부르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아가사 크리스티로 익숙하게 들었나 봅니다. 네, 애거서 크리스티는 1890년 영국 대번주 토키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프레드릭 밀러는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였고 어머니 클라라 보마는 영국 귀족이었다고 해요. 형제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11살 위에 언니가 있고 10살 위에 오빠가 있는 막내딸이었다고 하네요. 이 처녀적 이름은 애거서 메리 클라리사 밀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는 결혼을 한 후에 남편상을 따르는 것이었겠죠. 네, 언니랑 오빠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애거서 크리스티는 좀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 태어난 애거서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버지 사업 때문에 남프랑스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지 애거서가 12살인 1901년에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기운 상태에서 또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때 언니 메지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줘서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거서 크리스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해보면 바로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이 여자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게 성장에 더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어린 시절에 자신이 직접 집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애거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뭘 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게 아마 먼 훗날에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어머니 클라라인데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그 이야기꾼이어서 딸에게 자기가 창작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줬는데 이게 아마 애거서에게는 큰 자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클라라는 아유, 애가 너무 일찍부터 책 읽으면 눈도 나빠지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애거서가 너무 일찍 글을 깨치고 책 읽는 것을 사실은 반대했었대요. 그런데 애거서가 너무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5살 때 스스로 글을 깨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 책 속 세상에 빠져들고 아주 많은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자신에게 충분한 자양분이 되고 작가로서도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어서 어른이 되어도 외로움 많이 타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네요. 애거서 크리스티는 16살이 되었을 때 음악가를 꿈꾸면서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서 노래와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음악가로서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 너무 내성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만 올라가면 벌벌벌 떨면서 이 공연을 망치기 일쑤여서 이 그녀를 가르치던 교사가 애거서는 너무 끼가 없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2년 정도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진 어머니가 나 요양 가야겠어 이러면서 이집트로 요양을 가게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집트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거서가 동석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풍광을 보았더니 뭔가 글을 쓰고 싶은 그런 흥미가 돋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글적글적 글을 쓰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에서 사교계 데뷔도 했는데요. 무도회를 즐기고 이제 같이 춤도 추고 하면서 이 수줍은 성격을 조금씩 극복을 했고 또 2번의 청혼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언니 이름이 매지인데요. 매지가 먼저 코난 도일의 작품을 읽고 이거 너무 재밌어 너도 한번 읽어봐 하고 애거서에게 추천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셜록 홈즈라는 이 탐정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추리소설을 한번 써볼 테야 이러면서 20살 무렵부터 이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지는 애거서가 글을 쓰게끔 하는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지만 아주 참한 아가씨로 잘 성장을 했고 다른 남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청혼도 하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레기 루시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맺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912년 10월 한 무도회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미래의 남편이 될 비행기 조종사 아치볼트 크리스티를 만나서 열렬한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아치볼트도 애거서에게 열렬하게 대시를 했는데요. 나 약혼자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또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에게 넘어가서 24살 나이에 이 아치볼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치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무일푼의 남자였거든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거서는 비로소 애거서 크리스티라고 해서 이 남편의 성을 쓰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직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남편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애거서는 응급치료와 가정간호시험에 합격을 해서 토키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토키 그 병원에 있는 약국 조제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약사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독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여러 가지 이 독성 물질, 독약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다 배운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남편 보고 싶어 하면서 외로움에 이제 휩싸여서 그리움을 삭히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여러 글을 좀 쓰면서 외로움을 삭히고 시간을 보냈고 1919년 5월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로잘린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아치볼트가 육군 항공대 대령으로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남편은 성실한 남편감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생활보다 골프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말에 골프를 치러 다녔던 겁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여기에 더 골프에 더 시간을 쏟았던 거죠. 이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에거서는 또 당연히 외로움을 느꼈고 또 그 시간을 또 시를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썼대요. 그래서 그 시를 써서 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또 추리 소설가로 데뷔를 한 이후에는 시집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으니까 처음에는 시로 시작을 했다. 글을 쓰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만 해도 에거서는 계속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지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써요. 왜냐면 그 전에 단편 소설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출판사에 보낸 적도 있는데 그게 출판이 되지 않아서 좀 실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써봐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공책 한 권을 가져와서 에거서에게 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책을 받게 된 에거서는 그래, 한번 써보자 하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단편집을 또 써서 잡지사에 보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오는 답변들이 많이 왔었죠. 예전에 에거서 크리스티와 언니가 이상한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추리소설 얘기를 하면서 소설 읽다 보니까 중간에 범인 다 알겠더라. 마지막까지 절대로 범인을 알 수 없는 추리소설을 쓰는 게 가능할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거서 크리스티가 나 가능할 것 같은데? 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하나 씁니다. 2주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맹렬히 써낸 이 소설 제목이 바로 그녀의 첫 추리소설인 스타일즈 저택의 미스터리. 우리나라에서는 괴사건, 스타일즈 저택이 괴사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바로 그분 명탐정 푸아로가 이제 첫 등장을 하면서 그의 추리가 시작되는데요. 요거는 뒤에 제가 책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1916년 그러니까 에거서가 약국에서 근무를 할 때 썼던 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을 딱 집필을 해서 한 6군데 정도 출판사에 쫙 보냈는데 전부 다 출판 거절.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년 정도 지난 1920년에 보들리 헤드 출판사라는 곳에서 이 책 마음에 듭니다. 출판합시다 하면서 출판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렇게 출판하게 된 이 책을 보고 이 약학 저널에서는 독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호평하는 글을 실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첫 소설을 써낸 다음에 에거서 크리스티는 남편 덕분에 쓰게 된 소설이겠죠? 골프장 살인사건 그리고 갈색 양복의 사나이 등의 추리소설을 꾸준히 내면서 추리소설의 소설가 입지를 굳혀갔는데 6번째 장편 소설인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라는 소설을 내면서 이제 인기 추리소설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아주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존의 그 추리소설 서술 방식에서 딱 벗어나서 마지막에 독자들로 하여금
완전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설인데요. 당시에도 이건 너무 교활한 수법이야! 라고 비난을 하는 평론가도 있었고, 와, 너무 새로운데? 라고 극찬을 하는 평론가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추리 소설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플롯 트위스트를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도록 이야기를 비틀어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훗날에도 이것은 혁신인가 아니면 불공정이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이 소설이 딱 나왔을 때 진짜 이거 스포 날리면 안 되는데 책 띠지에 스포가 나와서 엄청 독자들이 분노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 소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잠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리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애거서 크리스티. 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6년 12월 3일, 그녀가 돌연 실종됩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인 이 버크셔주 셔닝테일 저택에서 나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올게 라고 밖으로 나온 그녀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자, 그녀의 차는 서리주 뉴렌즈 코너의 길가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쿡 처박혀져 있는 듯한 이 차 안에는 갈색 모피코트와 작은 화장품 파우치가 버려져 있었고, 옷가지 몇 개와 기한이 지난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는데요. 정작 그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 신문에는 신진 여류 작가의 의문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이 추리 소설가의 실종에 많은 팬들의 애간장이 녹았죠. 애거서 크리스티의 실종에 대해서는 자살, 납치, 살해 등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차가 발견된 곳 근처에 이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호수가 애거서 크리스티 자신의 소설에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된 호수와 너무 흡사해서 여기에 빠졌구나. 분명 호수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 경찰들이 있었기에 이 다이버들을 동원해서 잠수 수색을 벌였는데요. 호수에서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대규모의 이 경찰 병력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는데요. 애거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져 갔죠. 이때 나이가 꽤 든 셜록 홈즈를 창조해낸 그 추리소설가 코난 도일이 이 애거서의 차가 남겨진 곳이 기차역 근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분명 그녀는 기차를 탔을 것이다 라는 추리를 해서 그녀가 내린 역을 유추해냈다고 하는데요. 또 코난 도일이 이 말년에는 무당들을 가까이 하고 이랬잖아요. 무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점술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두 번째 라이브였을 땐가? 그때 마이크가 되지 않았을 때 등에 식은땀 났을 때보다 지금 더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자, 애거서 크리스티는 실종된 지 11일 만에 발견이 되는데요. 살고 있던 곳에서 400km나 떨어진 노스 요크셔에 있는 해로게이트 호텔에서 발견이 되는데, 발견한 사람은 그 호텔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신문에서 봤던 그 실종됐다는 소설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종업원이 그 소설가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호텔로 달려가 봤더니 정말 애거서 크리스티가 그 호텔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거서 크리스티는
뭔가 잠깐 뭐 좀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고요. 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맞을까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 호텔 숙박계에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자신의 이름인 애거서 크리스티를 적은 게 아니라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 닐이라는 성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성의 성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애거사가 터키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테레사란 이름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불현듯 그 이름이 생각이 났던지 이 테레사라는 이름에 남편이 내 불륜녀의 성인 이 닐을 합쳐서 테레사 닐이라고 숙박계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음이 이제 딱 드러났죠. 당시 그녀의 남편 크리스티는 10살 연하의 낸시 닐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거서는 뭐 추리 소설가로 나 이름을 날릴 거야 라는 뭐 이런 야망보다는 이 한적한 시골에서 남편 내조 잘하고 조신한 주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무렵 애거서의 어머니, 정신적 지주였고 가장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던 어머니 클라라가 사망을 합니다. 애거서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 낸시랑 결혼해야겠어. 이혼해줘 하고 이혼 요구를 한 겁니다. 애거서 크리스티는 당시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딸이 7살 정도가 됐었는데 딸 로잘린드를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무슨 소리예요? 절대 이혼은 안 돼요! 라고 외치면서 이제 이 써닝데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간 이후에 이 남편 때문인지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식욕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애거서 크리스티가 실종이 되어 버린 것이고 이 시골 호텔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사실 이 실종이 된 이후에 경찰에서 남편인 이 아치볼트가 혹시 애거서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서 그를 조사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그 시점에 파티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파티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륜녀인 낸시 닐과 함께였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연일 이 부부의 사생활이 이 사람들의 가십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남편이 죽인 게 맞네. 남편이 이 애거서를 죽인 거야. 애거서가 죽으면 그 재산 다 어디로 가? 남편한테 가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야. 이 애거서가 추리소설가로 더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꾸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애거서가 바람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 복수극을 꾸미느라 실종 사건을 일으킨 거야 라고 또 짐작을 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막 입에 오르내리던 와중에 이제 애거서가 딱 발견이 된 거죠. 애거서가 머물고 있던 이 헤로게이트의 호텔 종업원에게 그동안 애거서는 어떻게 지냈냐,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호텔에선 행동이 어땠냐라고 물었는데 뜻밖의 아닌데요? 다른 손님들하고 얘기도 되게 잘하고 당구도 치고 또 그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즐기면서 되게 즐겁게 지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지냈다는 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실종 당시에는 입고 나갔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했던 옷차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최신 유행을 하는 그런 옷으로, 멋진 옷으로 다 갈아입은 상태였고, 또 사람들이 그녀의 수중에는 돈이 없을 거예요. 돈도 없이 어딜 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돈도 한 300파운드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옷을 샀거나 누군가가 그 옷을 갖다 주었고 또 돈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까? 의문을 또 갖게 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기억상실증 아니야. 이거 뭔가 그 에거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꾸미는 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의사가 진찰을 하게 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본 결과 진단명이 일시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맞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단이 나왔음에도 이제 의문스러운 점들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에거서가 이 호텔에 머물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나 낸 거예요. 그 광고에는 남아공에서 온 닐 가족들은 연락주세요라는 그런 광고였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와 남편 이 아치볼트는 신혼 때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남아공,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에거서가 남편이 이 광고를 보고 자신이 낸 광고임을 알아차리길 바라고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불륜녀의 이름으로 난 이 광고를 보고 상처받은 내 아내 에거서가 이런 식으로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빨리 내 아내를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이 광고 외에도 남편에게 어떤 떡밥을 몇 가지 흘렸어요. 이 남편, 자기가 실종된 다음 날에 남편 동생에게 나 휴양지에 갑니다 라는 편지를 또 보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딱 바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남편은 추리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섬세하거나 주의력이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전혀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발견한 것은 결국 남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말았죠. 자, 아내가 호텔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남편 아치볼트가 막 허겁지겁 이 헤로게이트 호텔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딱 마주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거서는 마치 자신의 남편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당신 누구세요? 라는 표정으로 한참을 남편을 이렇게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급히 에거서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여서 사실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남편과 이혼 공방이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는지 딱 한 군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에거서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은 자신의 삶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 헤로게이트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테레사 닐인 줄 알고 있었다. 그 이름만 떠올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에거서 크리스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당시 3,000파운드 가량의 돈이 들었다면서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며 또 신문 기사에 신문에 비난하는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3,000파운드는 지금으로 들으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10억이 넘는 돈이 들었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그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에거서 크리스티가 바람을 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실종이 된 것처럼 꾸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수를 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에거서를 다 발견했을 때 정신 상태가 너무 좀 불안정하고 또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아마 자신도 모르게 은둔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또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에거서가 남편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숨은 거라면 진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네요. 그쵸? 그녀를 찾은 건 남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다 노출되어 버렸으니까 말이죠. 저는 사실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이후에 이 에거서의 그 행보를 보면 이렇게 언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항상 피했고, 또 언론 자체를 굉장히 극도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뭐 원했던 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 1928년 에거서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딸 로잘린드의 양육권을 얻어서 딸은 자신이 양육을 하게 되는데요. 아치볼트는 이혼을 하자마자 자신의 애인과 곧바로 재혼을 합니다. 참. 정말 씁쓸하죠. 네. 이 11일간의 실종 사건이 모티브인 것이 분명하다. 길리언 플린 소설 나를 찾아줘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 영화도 역시 같은 제목으로 나가게 되었었죠. 네. 그 영화 보셨나요? 진짜 너무 멋진 스릴러 영화인데요. 그리고 남편이 벤 애플렉이고 그 와이프 역을 맡은 사람이 로자먼드 파이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지요. 네. 물론 뭐 아주 상세한 묘사가 다 맞진 않겠지만, 일단 이 영화에 보면 어느 날 아내가 실종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거의 언론에 거의 몹쓸 놈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그런 영화이고,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영화이지요.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니까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진짜 연기도 두 사람 다 너무 잘하고, 네, 소설도 재밌었지만, 네, 영화로서도 잘 묘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에거서 크리스티, 사실은 이때 너무나 질렸던지 다시는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구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우 중령이라는 사람이 같이 합석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혹시 고고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고고학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배워보시면 추리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고학에 공부를 해보시려면 이라크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산지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거서가 그럼 우울한 마음도 달랠 겸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하고 여기 이라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14살 연하의 맥스 말로안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고고학자라고 하지만 당신은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저명한 고고학자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에거서가 갔을 때 에거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둘이 계속 시간을 같이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맥스가 금전화 꽃이 잔뜩 피어있는 꽃밭에서 꽃 목걸이를 만들어서 에거서의 목에 걸어주면서 당신에게 반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또 했었고요. 사실 에거서는 한 번 실패를 했었고 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그래 인생 뭐 있어 사랑이지 하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당시 에거서의 나이는 40세 그리고 이 맥스라는 이 남자의 나이는 26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짜잔하고 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맥스는 평생 이 에거서에게 아주 헌신적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맥스 말로아는 자신의 연구 결과인 남러드와 그 유적이라는 그런 것을 아내에게 헌정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애정을 과시를 했고요. 또 그 크리스티도 자서전에 자신의 남편과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다라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당연히 에거서 크리스티가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추리 소설가가 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열심히 세계 여행을 했고 그것은 또 이 추리 소설을 써내는데 자양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편 이상씩의 소설을 턱턱 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이제 에거서에게 헌신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필 활동에 열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해로 재혼을 했으면 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랐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에거서 크리스티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아마 본인은 이 이름을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에거서 크리스티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출판사에서도 그대로 이 이름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지 이 에거서 크리스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꼈던 에거서는 이제 결혼할 이후에 쓴 작품들이 다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고고학자와 결혼을 했어요? 라고 묻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멋진 답을 합니다.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일수록 그 가치를 알아주거든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멋진데요? 에거서 크리스티는 정말 말년까지 정말 아주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녀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죠. 이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